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치국민학원에서 국어 팀장하고 있는 김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나 목소리가 너무 클까봐 조금 조정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저희가 중학교 3학년 썸머스쿨하고 고1, 고2 지금 수학 집중반하고 수학 몰입반이 진행이 되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어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어머님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에 수학 선생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앞에 시간이 조금 길어서 국어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3 썸머스쿨 저희가 국영수 같이 묶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시간표는 저희가 수요일날 여기 안 들어오네요. 예, 수요일에 오후 7시부터 국어 수업이 3시간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 혹시나 썸머스쿨이 일정이 안 돼서 정규 수업을 들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응원관과 과제율관에서 본 수업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업 그대로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시간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느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 국어 하면은 제일 쉬운 과목이죠. 제일 쉽잖아요. 학원 안 다녀도 되잖아요. 중등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어요. 다만 이제 중등 국어가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이 친구들한테 독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작용을 되는지 한번 다음 장 보시면요. 일단은 중학교 때 국어 하는 거는 자,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워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기본 과정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친구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놓치는 게 저 중학교 때 국어죠. 내신 대비밖에 안 하잖아요. 중등부 어머님들 중에 고등 선행 시키고 계신 분들 아무도 안 드세요. 왜 그러세요? 계시잖아요. 계실 건데 자신이 없으셔요. 이게 고등 선행인지 어머님들께서도 아직 체감은 못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중등 국어를 하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의 기본 과정을 하는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부 국어로 가게 되면 여기서 이 친구들이 해야 될 게 엄청 많아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은 중학교 국어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고등국어의 뼈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국어가 완성이 안 된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면은 일단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자, 우리 문학이라고 하면 부모님들께서는 편하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시험 안 보셔도 되잖아요. 시험 보실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 문학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이 문학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석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일단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문법입니다. 중학교 때 문법이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그냥 여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법만 공부해서는 고등학교 가서 절대 적응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중학교 교과서 1, 2, 3학년별로 나와 있는 문법 개념들이 이게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요. 당장 그때 필요한 부분들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의 과정으로 묶어주는 작업이 꼭 필요해요. 자, 그리고 화법이랑 작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엄청 낯설어하는 부분이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 독서거든요, 요즘에는. 자, 이 독서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영어도 잘할 거예요. 왜냐면 영어 지문들이 다 영어로 쓰여진 이 독서 지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여기서 헤매죠. 왜 그럴까요? 책을 안 읽잖아요. 책 잘 읽어요? 잘 읽어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들을 안 하셔가지고 목소리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전략적인 독서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미리 갖추어 가야 고등학교 때 조금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일단은 문학은 감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하려면 얘네가 어떤 애들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파악시킬 거고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되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좀 앞으로 나올게요. 자, 요 부분들 했던 거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2학기 때부터는 한국문학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한국문학 하면 현대문학이 주가 아니죠. 고전문학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 우리 지금 고등학교 올라갈 친구들은 이 고전문학에서 엄청 헤맵니다. 중국 건 줄 알아요. 네. 자,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학생들이 항상 모의고사 보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서 학생들이 공부할 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번에 1학년 1학기 중앙고 명지고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자, 어쨌든 국어 공부가 체계적으로 좀 준비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중학교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서 다시 한번 순서대로 쭉 정리할 작업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독서 말씀드린 거요. 고등학교 가면은 일단은 교과서에 독서 지문 많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모의고사를 활용해요. 그래서 거의 모든 학교들이 모의고사 범위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 교과서 비중이 낮은데 일부 학교들은 이 화법과 작문을 집중해서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일단은 고등학교 가면은 수능 대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 공부 자체가. 그래서 교과서 외부 지문, 아까 영어도 외부 지문 나온다고 했잖아요. 국어는 기본입니다. 외부 작품들, 학교에서 보지 않았던 문학 작품들을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내신에서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외부 지문 확인하는 부분들, 그리고 수능형 문법, 그냥 외워서 중학교 때처럼 외워서 이거 맞니 틀리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프린트라든가 모의고사 자료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하던 양보다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자, 뒤에 중앙고, 명지고, 가제일고, 이대부고 출제 경향들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넣어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시험 기간이잖아요. 고등학교 고등부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시험 보는 족족 시험지 분석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학원 밴드를 통해서, 밴드 가입 다 되셨죠? 가입 다 되셨죠? 자, 원장님들이 아직 안 가입되신 분들은 이따 나가실 때 원장님들께 여쭤보시면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밴드에 저희가 공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 시험지 분석되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외부 지문 들어가는 것들 제가 참고 자료로 간단히 넣어놨어요. 읽지 마세요. 어려워요. 아닌가요? 자, 그러면 중3 썸머 어떻게 진행할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은 기본 개념 정리해야 돼요. 개념 정리해야 되고 고전문학 미리 좀 봐야 됩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한두 작품 나오긴 하는데요. 애들이 아직 제대로 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입맛에 맞도록 좀 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킬 거고요.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 문법입니다. 특히나 지금 중3 같은 경우에 문법이 중요한 부분이, 자, 지금 고3까지는 문법을 포기해도 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수능이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문법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학년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들, 그리고 이제 중3들은 수능 때까지 문법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벌써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제일 학생들한테 치이는 게 이 문법이거든요. 자기는 열심히 외웠대요. 저희 실제 사례예요. 엄청 외워요. 막 깜지 써가면서 외워요. 그런데 정작 문제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엄청 안쓰러워요. 왜냐하면은 그 기본 구조 틀을 아직 못 갖추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중3 때부터 좀 시켜주려고 저희가 커리를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 독서요. 아까 책 많이 읽는다고 한 어머니 계신가요?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책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중3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와서 수행평가 할 때 자기 진로 적성에 맞게 책 골라서 읽는 거, 그 정도만 해도 땡큐예요. 그런데 우리가 독서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들,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 지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자, 내용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뒤에 보시면은 클리닉이 있거든요. 클리닉 때 친구들한테 하품 모의고사 볼 거예요. 모의고사 실전처럼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주로 틀리는 분야들이 있어요. 자, 인문, 사회, 경제, 과학, 기술,
있는데요. 뭐 예술은 괜찮겠죠? 자, 저 중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어딜까요? 자, 사회 지문은 법 지문에 약한 친구들 많이 틀리고요. 경제 지문은 문과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많이 틀려요.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이과 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이 과학 지문입니다. 요즘에는 과학 지문이 과학 개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기술하고 같이 엮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독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 테스트를 진행해서 이 친구한테 부족한 지문들은 따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겁니다. 숙제를 더 내주겠다는 거예요. 좋으시죠? 네. 자,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 보면요, 일단은 주 1회 3시간 진행입니다. 그래서 문학 1시간, 문법 1시간, 그리고 독서 1시간 진행될 거예요. 근데 4주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라서 저희가 그 4주 동안 최대한 학생들한테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커리를 준비해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름방학 이후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방 가요. 여름방학 한 3주면 끝나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3학년 1학기, 이제 2학기죠? 2학기 하다 보면 중간고사 끝나면 끝나잖아요, 시험.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고등학교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3들은 요번 여름방학이 예비 고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저희도 수업에서는 예비 고1로 통칭을 할 거예요. 자, 보시면요, 똑같아요. 방학 때 했던 거 문학, 문법, 독서 과정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요, 특히나 학생들한테 1학년 때 필요한 부분들, 고전문학이라든가 일제강점기 때 작품 많이 나와요. 윤동주 다 아시잖아요. 백석은 다 아시죠? 백석, 신 아시잖아요. 목소리 커집니다. 자, 그런 부분들 준비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연습을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 훈련할 때 여기다가 제가 책을 하나 더 넣어놨어요. 우리가 마지막 독서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거든요. 중3 과정이. 곧 이제 겨울방학 되면 책 못 읽어요. 그때까지라도 한두 권이라도 좀 더 읽혀보려고 한 달에 한두 권씩은 책을 읽히려고 준비를 해놨고요. 자, 요거 별표하세요. 마지막 삼국유사예요. 자, 요 삼국유사 읽고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랑 안 읽고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랑 국어에 대한 적응력이 한 30%는 차이가 날걸요? 자, 왜냐면요, 요 삼국유사에서 고전문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고전문학의 한 50%는 여기 학생들이 볼 삼국유사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요거 한 권 정도는 꼭 읽히자고, 꼭 읽자고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제가 강제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중학생들 이제 말씀드렸는데 1, 2학년은 어떻게 할 거냐. 우선 고1, 고2는 수학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국어를 자칫하면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국어도 조금 빡세게 잡고 가겠다. 그렇다고 막 수학이나 영어에 방해되는 정도로까지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내신 대비를 해왔지만 방학 동안에는 정규 수업을 통해서 이 친구가 결국에 골은 수능이에요. 수능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 금량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내 능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준비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수업 시간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방학 기간에는 학교별로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3주에서 4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뭐 충암고 학생인데 명지고 애들하고 같이 듣고 싶어요 말리지는 않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제 계약하면 또 시간이 옮겨져야겠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름방학 때 어떻게 진행할지를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고1 정규 수업입니다. 문학, 문법, 독서. 아까 중3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기본 과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 필수 개념 정리하고요. 독서도 연습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요 문법입니다. 고1, 1학기에서 2학기 넘어갈 때 제일 필요한 부분이 요 중세 국어예요. 2학기 필수 내신이거든요. 그런데 내신 기간 4주, 5주 동안 학생들이 이거 보면은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시켜야 돼요. 어머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나란 말싸미 균기게 달아. 그 부분이에요.
빨리빨리 안 넘어가네요. 자, 2학년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자, 문제는 저 화장이나 엄매 학생들이 적응이 잘 안 돼 있어요. 모의고사 볼 때 은근히 여기서 엄청 많이 틀려요. 예, 화법이랑 문법.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출문제 계속 풀리면서 학생들한테 연습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들도 방학 때는 수학 집중반, 수학 몰입반이라고 해서 국어를 놓지 않는다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클리닉 할 때 항상 모의고사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 친구들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거고, 방학 때는 개별 과제가 나옵니다. 제가 문제집을 따로 추천을 해서 이 친구들이 이걸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지 각각 기간별로 나눠서 확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왔습니다. 자, 마지막 특강인데요. 자, 아까 고1 같은 경우에는 중세국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과목에 집중해야 돼서, 그리고 국어 본 수업이 시간이 안 맞아서 국어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친구들은 지금 문법만이라도 좀 특강을 활용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고2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중요한데 내신의 문법이 없어요. 예. 충암고, 명지고, 가저유고, 이대국어 2학년 내신의 문법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네들 수능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1학년 때 얘네들이 문법을 했는데 지금 물어보면 애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모의고사 통해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연습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본 수업 듣는 친구들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요. 자, 국토대장정입니다.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는 좀 유행이 됐을까요? 예. 국어 토할 때까지. 예. 애들 많이 괴롭힐 거예요. 예. 제가 애들한테 욕을 좀 많이 먹습니다. 예. 잔소리 많이 하고요. 애들 많이 괴롭혀서요. 자, 그런데 저는 괜찮습니다. 예. 저 지옥 갈 거예요. 애들 괴롭히고 지옥 갈 거예요. 그래서 애들 성적 끌어올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